그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무엇이냐면 오늘 나눠준 것에 드린 것에서도 나눠드렸듯이 맨 마지막 페이지 27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계속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거 오일러의 원입니다. 이게 오일러의 원. 근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존재가 되는 거고, 존재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지갑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하니까 지갑을 주는데 이게 지갑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가 살짝 접혀 들어가면서 이게 의미인데, 그 접혀 들어가면서 여기에 그 지갑의 일종의 요소로서의 지갑. 그러니까 뭔가 허전함이 남는다 이거지. 이렇게 사.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데, 요게 이제 결국은 말하자면 락강으로 프로이트 말하면 이제 바로 이게 큰 사물이고, 그리고 락강으로 가면은 이게 실제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것을 그대로 거기 보로메오의 매듭을 한번 보십시오. 보로메오의 매듭은 여기서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돼서 그 다음에 요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렇게 되니까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큰 타자예요. 이렇게 상징계인데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로메오의 매듭.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기가 끊어져 있단 말이죠. 끊어져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두 원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링이 그냥 위에 얹혀져 있다는 뜻이에요. 얹혀져 있다. 다시 말해서 실제계와 상징계는 이쪽이 상징계인데 이게 실제계입니다. 이게 상징계예요. 그런데 실제계와 상징계는 분명히 뭐냐면은 상징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생기는데, 그 실제는 무엇에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상징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그러면 서로 관계가 없는 두 링을 묶어주는 게 있어요. 그 묶어주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게 상상계예요. 상상계. 근데 이걸 보로메오의 매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상상계인데, 자, 우선 상상계는 나중에 이제 천천히 할 겁니다. 그러면 요것이 오일러의 원인데, 오일러의 원에서 이쪽으로 갈 때 여기에 지금 쓰여 있질 않아요. 이쪽이.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존재예요. 존재. 이쪽으로 하면은 저 오일러의 원을 갖다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요게 존재의 부분이고, 요게 무엇이냐면 말하자면 사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 부분이. 그런데 이쪽은 뭐냐면 이게 상징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큰 타자예요. 큰 타자. 응? 큰 타자. 말하자면. 그런데 자 봅시다. 이걸 명확하게 1대1 대응식으로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냥 큰 타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무엇이 쓰여 있느냐면 요게 요런 거에 쓰여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남근적 향락이라는 게 남근적 향락.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렇게 쓰여 있습니다. A라고. 그죠? 이것은 큰 타자의 향락이다. 주이상스의 약자. 그리고 가운데 A가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오일러의 원, 지갑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해서 그 다음에 보로메오의 매듭으로 가는데, 요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포르투다 놀이에요. 자, 포르투다 놀이가 우리가 다시 오를 나눠드렸어요. 나눠준 것에 앞에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놀라운 걸 발견을 해요. 뭐냐면 여기가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뭐냐면 어머니의, 이게 현실적인 어머니예요. 현실적인 어머니가 외출, 귀가를 바로 이 어머니가 프로이트의 둘째 딸이에요. 그 둘째 딸의 아들아이가 무슨 놀이를 하냐면 어머니의 외출을 하는데 그것을 상징화해서 실패를 멀리 보내더라 이거지. 멀리. 그러면 이것은 사라짐이에요. 멀리 사라지게 했다가 가까이 당겨서 이것을 나타나게 합니다. 나타남을 이렇게 대립의 놀이를 가져가더라.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액세서리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음소를 붙이더라 이거지. 음소. 그런데 이것이 음소가 멀리라고 하는 것은 포르트. 오다 이거지. 이게 포르트의 약자다. 포르트 할 때 이 포르트의 이것이 약자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가까이가 다인데 그 다인데 독일어로. 그래서 라고 이 오와 아의 음소를 대립시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이트가 이야기를 하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프로이트의 놀라운 발견을 이제 낙관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이트는 이것을 이러한 실패 놀이와 음소의 대립 놀이는 이 어머니의 현실적인 어머니의 외출에 이것을 상징화한 것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일이냐 하면은 여기서 봅시다. 제가 그 22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잘 얘기가 되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이것을 상징화하는 거라면 어머니가 왔을 때 빨리 이것을 그만두고 어머니한테 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케이? 어머니가 더 좋으니까, 오케이? 어머니가 실패 놀이보다 더 좋아야 되니까. 그런데 안 오더라 이거예요. 안 오고 오히려 이것에 몰두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맨 처음에는 실패를 멀리 던지는 놀이만 해요. 오케이? 네, 던지는 것만 한다 이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당기는 것은 나중에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멀리 사라져 버리는 것은 어머니의 외출을 상징한다면 어머니의 외출 때문에 이 아이는 엄마와의 분리 때문에 무엇을 느껴요? 불안과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멀리 사라지게 하는 것은 일종의 불안 고통의 상징화지 않냐? 오케이? 불안 고통의 상징화라는 거예요. 어머니와의 분리니까 이 분리가 고통과 불안을 가져오니까 이것을 상징화하는 놀이가 되면은 뭐냐면 어머니가 빨리 돌아오면 어머니에게 빨리 안겨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안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을 프로이트가 발견하면서 이걸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면은 첫째가 이것은 고통을 상징하는 실패 놀이를 창안한 뒤에 어머니가 왔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왜 이러한 상징적 고통의 놀이를 반복하느냐는 거예요. 상징적 고통. 그러니까 고통의 상징화의 놀이. 그러니까 상징적 고통을 반복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에 어긋나요? 쾌락 원칙에 어긋나더라 이거죠. 쾌락 원칙에 이것은 위배되더라 이거지.
위배. 이게 원칙에 안 맞더라 이거지. 쾌락 원칙은 무엇이에요? 긴장의 이완과 고통의 감소예요. 말하자면 불쾌감, 그 자극의 감소인데 왜 자꾸만 이 상징적 고통의 놀이를 반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왔는데도. 그러면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방법이 첫째가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부터 내가 이거 임창덕이가 있었으면 임창덕이 선생님 그거 20번쯤 했습니다. 20번 더 했어요. 한 50번, 100번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고 향락을 이해하는데 아주 첩경이라 이거지. 그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구나라고 평면적으로 생각하시면은요, 이게 락강으로 발전하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우선 여기서 그럼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이것을 상징화함으로써 복수한다 이거지. 복수. 누구에게? 엄마에게. 그래? 엄마에게 복수를 한다. 복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놀이가 어머니의 외출만 하는 게 아니라, 놀이를 상징하는 것이 외출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군대를 가요. 아버지가 군대. 그러면서 아버지가 군대를 가자마자 무엇인가를 실패를 던지면서 나가버려라 그랬단 말이죠. 오케이? 이렇게 멀리 던지는 놀이를 계속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한테 저기 했는데 너 복수하는 거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것을 뭐냐면 말하자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외출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저거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오히려 아버지의 그걸 가는 것을 군대를 가는 것을 괴로워하는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떠나버렸으니까 내가 어머니를 독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독차지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수가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복수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어머니와 이 놀이를 창안하기 전에는 무엇이냐면은 놀이를 창안하기 전에는 어머니의 외출과 귀가에 따라서 나의 희로애락이 수동적으로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징적 놀이로 가면서 어머니가 실패로 상징화된 다음에는 이 실패 놀이에 내가 능동적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 주체. 그러니까 능동적 주체가 되는 것이 기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쾌락의 원칙은 제가 설명을 이미 했듯이 이 쾌락의 원칙은 거의 본능과 또는 욕구 충족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쾌락의 원칙은 절대명제라는 말이에요. 절대명제. 그런데 그 절대명제보다도 이 능동적 주체가 되는 게 그렇게 능가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동적 주체가 되는 것이 쾌락 원칙의 그런 절대명제를 능가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수도 아니고, 두 번째 뭐냐면 능동적 주체는 쾌락의 원칙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세 번째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설명이냐면 지금까지 자기는 쾌락 원칙의 각도 하에서 관점 하에서 모든 걸 설명했는데 여기에는 이 상징적 놀이에는 이러한 쾌락과 다른 종류의 쾌락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쾌락을 프랑스 말로 플레지르, 영어로 플레저인데 이 플레지르 말고 다른 종류의 에노트르 플레지르, 다른 종류의 이 쾌락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종류의 쾌락, 이게 다른 종류의 쾌락이다. 종류의 쾌락이다. 이 쾌락은 바로 향락이라고 추정이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 향락을 게누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게누스. 그러면 이때의 플레지르에 해당되는 것은 독일어로는 루스트예요. 그 루스트와 이게 쾌락, 향락이라는 게 있다, 게누스라는 게. 그런데 이 루스트는 쾌락 원칙인데 이 향락은 이러한 쾌락 원칙을 넘어선다, 이제. 넘어서 있는 쾌락 원칙을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쾌락은 뭐냐면 자극 상승과 자극 감소를 갖다가 반복하는데 작은 지폭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한선, 하한선. 요것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요 쾌락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넘어가는 어떤 것이 있다, 이제. 넘어가는 것이 그 종류의 쾌락이 있다. 그것이 쾌락 원칙을 넘어가는 향락이다, 이거지. 그러면서 프로이트가 얘기하기를, 프로이트가 이것을 뭐냐면 이것이 바로 죽음을 향한 경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임창덕이가 뭐 도표를 그 카페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쾌락은 일종의 성적 향락이라고 한다.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도표가 잘못됐어요. 성적 향락도 사실은 죽음의 맛이 가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죽음을 향한 경향이다. 이게 바로 죽음 욕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징적 놀이와 죽음 욕동과 향락과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이거를 반복한다, 이거지. 반복. 이것이 바로 반복 강박이다. 이렇게 반복 강박. 이렇게 반복 강박이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같은 반열에 있는 겁니다. 상징적 놀이, 반복 강박, 오케이? 그 다음에 향락, 이것은 쾌락 원칙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죽음 욕동.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오케이? 그러면서 프로이트는 여기서부터 상징화되는 것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락강은 이것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야. 이제 프로이트가 놀라운 것을 발견해내니까 락강이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자,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거 상관이 없어. 오케이? 여기서부터. 오케이? 여기서부터. 잘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봅시다. 무엇이냐면은, 여기 됐나요? 이제 봅시다. 22페이지 그냥 보십시오. 자, 요게 무엇이냐면은 이게 음소야. 음소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게 바로 시니피앙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시니피앙. 오케이? 시니피앙이에요. 그러면 이 시니피앙이 요것은 시니피앙 N이고 1이고 요게 시니피앙 2야.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S1, S2잖아요. 그치? 그러면 소시르의 명제를 가지고 오면은 무엇이냐면 S1의 가치는 S2와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S1은 S2를 향하게 되고 그 다음에 S2는 다시 시니피앙이기 때문에 다시 S1으로 되돌아온다. 이게. 그러니까 S1과 S2 사이에
계속해서 무엇이에요? 이 반복적인 움직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다. 그러니까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징의 개입. 요때의 상징을 프로이트는 상징이라고 했는데 락강도 상징계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상징계는 시니피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니피앙이 어떤 일종의 본질이야. 본질에 의해서 두 시니피앙이 필요하고 두 시니피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락강이 딱 발견해낸 거예요. 여기서 발견해낸 게. 그러면 요것이 이제 락강이 발견해서 요 반복을 설명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떤 것이 반복되려면 반드시 그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에서 반복되는 게 아니야. 시니피앙이 전제돼야만 시니피앙에서 반복하게 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시니피앙의 차원에서만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현상 있잖아요. 사건.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뒤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어요? 상징계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상징계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것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잘 봅시다.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나눠줬어요. 23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S1과 S2의 움직임이 이렇게 단순하게 단진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시니피앙과 시니피앙 2 사이에서 결국은 서로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그래프로 위상학적으로 그리면 요게 바로 메비우스의 띠의 움직임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은 수학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자, 메비우스의 띠야. 메비우스의 띠. 이제 여기서부터 메비우스의 띠의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잘 봅시다. S1이 S2를 향해서 가. 근데 S2는 사실은 뭐냐면 시니피앙의 장소예요. 이게 전부. 오케이? 시니피앙의 장소. 시니피앙의 장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SN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 시니피앙의 장소에서 어디로 뒤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을 먹자마자 그냥 했더니 힘이 올라오네. 자, 요 SN도 시니피앙이기 때문에 다시 S1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은 그냥 단순한 원이 아니라 한 번 꼬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혁대를 여러 번 풀었잖아. 그 메비우스의 띠에서. 그렇죠. 우리 박기옥 선생님 웃으시는 거 보세요. 제가 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왜 웃으세요? 근데 여기서 거기 그렸지 않습니까? 저기 이렇게 맨 중간에 요게요. 이렇게 요게 한 번 뭐예요? 꼬여서 한 번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요게 바로 메비우스의 띠예요. 그러니까 요게 시니피앙의 움직임은 이 메비우스의 띠 위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단진자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되는데 이게 메비우스의 띠예요. 그렇죠?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넘어가죠.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이런 것과 다 관련이 있어요. 지금 관련이 있는데 뭐냐면 지갑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갑을 줘야만 내가 살아났는데 이상하게 여기가 접혀 들어간 아주 허전한 뭔가 비어있는 이렇게 삶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접혀 들어간 거. 그런데 여기서 봅시다. 저기 접혀 들어간 거. 이럴 때 이 시니피앙의 장소가 요렇게 되는 이유가 메비우스의 띠의 표면 위에서 계속 이렇게 계속 시니피앙의 사슬이 움직이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시니피앙의 장소에 구멍이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이다. 구멍이 나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이게 큰 타자의 장소에서 마이너스 1이 평면적으로 그렸죠. 그게 아니라 요 마이너스 1 나머지는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로 뭐예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메비우스의 띠의 한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한 가운데가 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때문에 메비우스의 띠의 형태를 가지면서 시니피앙의 사슬이 만들어지지만 역으로 말하면 시니피앙의 사슬이 메비우스의 띠의 위를 이렇게 계속 뺑뺑뺑뺑 도는 것은 어디 주위를 도느냐면 구멍 주위를 돈다 이렇게 구멍을 오케이 구멍을 돈다는 거예요. 구멍 오케이 그런데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구멍 주위를 구멍을 만들면서 또는 구멍을 주위로 오케이 이것이 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봅시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이제 관련을 갖는 거예요. 이 구멍으로 자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갑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목숨이에요. 목숨. 그러니까 지갑이라는 것을 상실시켜. 그러면 지갑 전체가 떨어져 나가는데 요때 요것은 지갑 전체야. 지갑 전체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목숨은 살았어. 목숨은 살았는데 요때 여기가 그 지갑과 목숨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지갑과 목숨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여러분들 뭔가 지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물건에 불과해. 근데 무엇이에요? 내 마음이 허전해. 뭔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아. 요 부분이 상실되는 부분이에요. 요것을 지갑 요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갑 전체는 이미 상실됐어. 그게 바로 존재야. 존재. 오케이? 그런데 그것이 떨어져 나갔어요. 실제로 떨어져 나가면서 이 목숨이 약간 접혀 들어가는데 그 지갑 요소가 뭔가 찌꺼기 남기는 그 부분이 접혀 들어가서 허전하더라. 이게 뭔가 내가 허전하다는 표현을 그냥 이게 노골적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비어있다. 오케이? 여러분들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비어있다. 내가 뭔가 뻥 뚫린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구멍이 바로 이 구멍이고 이 구멍으로 지갑 요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 지갑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여기다가 옛날서부터 그렸잖아. 여기에 A가 떨어져 나간다. 그치? A가 떨어져 나가요. 이게 바로 요 구멍으로 A가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바로 대상아예요. 그럼 대상아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어요. 지갑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비어있는 자리인데 그 비어있는 자리에 뭔가 그 비어있는 자리 그 공간 속으로 무엇인가 지갑 요소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무엇이냐면 요 지갑 요소에 해당되는 게 바로 대상아인데 이 대상아는 이 지갑 전체가 떨어져 나가면서 남긴 어떤 나머지라는 거예요. 나머지 찌꺼기 여러분들 또는 이것이 흔적이에요. 흔적이 남는 거야. 지갑이 있었다는 흔적이 남으면서 그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됐어요? 요게 대상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상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실패다 이거죠. 실패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실패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지갑 요소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지갑 요소는 이 지갑과 지갑 전체와 목숨과의 공통 부분인데 오일러의 원에서 여기에 남겨진 것으로서
이것은 지감 요소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이 큰 타자의 부분 대상이기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대상 안은 그러니까 큰 타자의 환유적 대상, 부분 대상이면서 요쪽에 부분 대상이기도 해요. 요 접점인데 근데 그것은 상실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대상입니다. 상실된 대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반복 강박 그러면 일단 상징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2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3페이지를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프로이트는 자꾸만 현실적 어머니로부터 즉 이 현실적 어머니와의 현실적 경험으로부터 이 뭐랄까 상징적 놀이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락강이 나타나면서 이 언어부터 시작해서 이쪽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봅시다. 여기 봅시다. 여러분들 이 실패가 어머니의 부속물이죠. 액세서리죠. 그죠? 부속물.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대상아가 찌꺼기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잘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또다시 이것을 설명하면은 그러면 빵점이에요. 무엇이냐면 이 대상아는 상징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상징계의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큰 타자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요 구멍으로 떨어져 나간 어떤 대상이에요. 오케이? 어떤 대상이에요. 근데 이 구조가 잘 봅시다. 이 구조가 오히려 현실에 투사된 거예요. 오케이? 투사된 겁니다. 이게 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먼저인 거예요. 오케이? 요 구조가 윤리 투사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제가 거기다가 썼어요. 무엇을 썼냐면은 여기서 거기 그 23페이지를 보십시오. 이쪽이 이제 오아 시니피앙에 하면은 이쪽이 이제 기호 형식의 사슬이 돼요. 기호 형식의 사슬은 어떤 모양이 됩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메비우스의 띠예요. 메비우스의 띠. 근데 메비우스의 띠의 형상을 가지면서 기호 형식의 사슬이 움직여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구멍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슬의 움직임은 사실은 이 구멍 때문에 사슬이 메비우스의 띠를 갖는 겁니다. 역으로. 근데 이 구멍으로 나 자꾸 식물이 올라오네. 너무 갑자기 대상아라 말이죠. 요게 이제 대상아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무엇이 떨어져 나가느냐? 이게 바로 사물이에요. 큰 사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대입해 보십시오. 요게 큰 사물, 오케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큰 사물이 대상아라고 하는 것을 남기고 요 대상아는 큰 타자와 큰 사물의 율종의 공통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둘 다가 이쪽에서 보건 저쪽에서 보건 간에 무엇이에요? 환유적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봅시다. 자, 이제 이 대상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상징화된 것이 아니라 무대 자체가 다른 무대로 이동해 버리는 겁니다. 현실에서 언어라고 하는 무대로 이동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대상도 여러분들 큰 사물과 어머니와 이퀄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가령 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머니라고 합시다. 여기 현실적인 어머니가 있어요. 현실적 어머니. 그런데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현실적 어머니가 곁에 있어도, 옆에 있어도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그랬잖아요. 이 그리운 어머니가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어머니가 창조되는 거예요. 아예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어머니는 실제로서 있어요. 실제로서. 그런데 이 그리움은 어느 쪽에서 그리워하느냐 하면 바로 기호 형식의, 우리가 기호 형식 속의 세계로, 상징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여기서 그리움이 생깁니다. 그럼 그리움은 어디서 생길까요? 요 구멍의 가장자리입니다. 가장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니피앙의 사슬의 가장자리에서 무엇이냐면 시니피앙의 구멍으로 떨어져 나간 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럼 마치 이거와 같아요. 이거와 같은 게, 내가 이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무엇이냐면은 제가 한강가에서 태어났거든요. 저기 뭐죠? 행주산성 앞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한강에서 뭐냐면 지류인 안양천이라고 있어요. 안양천의 김포평야를 가로지르는 거예요. 여기를 가면 요게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이 있는데, 이 한강의 물이 이쪽으로 직접 들어가거나 이 지류가 이 한강으로 직접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마어마한 큰 우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떨어졌다가 채워서 올라가도록, 그러니까 일종의 유속을 늦추는 거죠. 여기 가면은 요 가장자리에 서면은 밑이 까마득하고서 그냥 막 다리가 저리저리해집니다. 저리저리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다. 그러니까 깊은 우물가, 이게 깊은 구멍이에요. 깊은 구멍 가장자리에서 내가 저리저리 하면서 그 속으로 영원히 상실된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어머니가 그 우물 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몰라요. 그것이 실제계로서의 어머니예요. 오케이? 라쇼즈로서의 그 어머니는 이 어머니와 완전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 오케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기를, 이미 상징계가 도입됨으로써 무엇이에요? 현실에서 완전히 다른 무대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무대. 완전히 다른 무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무대. 그리고 이 한사물도 창조되고 대상아도 창조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아와 실패와 완전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아주 재밌어요. 무엇이냐면, 자, 이 대상아건 이 존재 사물이건 간에 무엇이에요?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영원히 떨어져 나갔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쪽이 뭐냐면 이게 바로 상실된 겁니다. 상실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상실된 대상이에요. 이게 상실된 대상. 상징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대상.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상실됐다는 것은 추방된 대상이에요. 추방된 대상. 오케이?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대상이라는 용어를 쓸 때 그것은 무조건 상실된 대상이에요. 그러면 요 상실이 무엇이냐? 상실이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대상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상의 죽음이에요. 대상의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머니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어머니는 내게로 다가와 무엇이 되었어요? 시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말은 어머니를 살해한 거예요. 이 라쇼즈는 바로 살해된 어머니예요. 살해된 어머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해된 어머니. 우리 기호 형식의 사슬은 메비우스의 띠를 갖다가 계속 돈다 그랬죠. 그죠? 그 도는 것은 구멍을 돈다 그랬죠. 그 구멍으로부터 요것이 상실되고 추방됐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것은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대상 주위를 계속 도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계속해서 대상을 죽이는 겁니다. 오케이? 대상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메비우스의 띠의 기호 형식의 사슬의 움직임은 마치 뭐냐면 대상을 그리워하면서 대상을 소유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은 거꾸로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저것을 그리워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어원이 그리움이라 그랬죠. 그죠? 데지라레라고 라틴어의 어원이 그리움이에요. 욕망이.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상실된 대상을 계속 부르면 부를수록 역으로 뭐예요? 역으로 대상을 죽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기호 형식의 사슬은 메비우스의 띠를 계속해서 반복강박으로 돌리면서 무엇이에요? 이 대상을 기대해요. 이 대상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어요? 대상을 계속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이 대상의 살해, 이것을 저기가 헤겔이 사물의 살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물의 살해를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이게 향락이에요. 향락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일종의 상실된 대상 주위를 기호 형식의 사슬이 돌면서 이 상실된 대상에게서 내가 얻으리라고 기대되는 어떤 충족이 향락인데 그 향락은 역으로 말하면 무엇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이것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영원히 얻을 수 없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영원히 계속해서 죽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죽여야만 바로 무엇이에요? 향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락은 일종의 죽음 욕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뭔가 여러분들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요 연결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이제 원한면이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아까는 우물에 비유를 했고, 거기 23페이지에 그게 있습니다. 휴대용 손발전기, 자전거 페달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휴대용 손전기 이것을 오지에 갈 때 탐험가들이 이걸 가져간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왜 그러는가 하면 통신을 하거나 인터넷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발전기래요. 그러면 손발전기가 그렇게 생겼어요. 23페이지 밑에서부터 무엇이냐면은 24페이지 위에 있어요. 그리고 막 코일 속에.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했는데 이 코일이 막 감겨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 속에 좌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석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돌리는 겁니다. 마치 자전거 페달을 막 밟으면서 여기가 전기가 생산된다고, 코일에. 우리 소 선생이 제일 잘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요것을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지만 이 비유는 이것에 아주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 아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자석으로 구체적인 물건이고 여기 코일이 있지 않습니까? 코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 자석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종의 물질 아닙니까? 물체죠. 근데 이 대상 안은 뭐예요? 상실된 대상으로서 보이지 않고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을, 오케이? 여기 이게 비어 있는 대상이에요. 이쪽에서는, 향락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는 자석을 돌리지 않습니까? 코일 속에서. 그러나 이쪽에는 무엇이에요? 빈 대상을 무엇이 돌아? 코일이 돌아요. 코일이 시니피앙의 사슬이 메비우스 이티처럼 도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그 도는 것 자체가 향락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오케이? 향락을. 그러니까 향락은 참 아주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시니피앙의 사슬이 어떤 대상 아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생각되는 구멍 주위를 계속 돌므로써 생기는 어떤 기대 충족이에요. 오케이? 그것 자체가 됐어요? 자, 그것이 바로 향락이다. 이제 다 설명됐습니까? 아까 락과 프로이트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상징적 놀이가 그것도 고통스러운 놀이인데, 상징인데, 그것을 반복하고, 그리고 그것은 쾌락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종류의 향락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죽음 욕동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걸로 다 되는 거예요. 왜? 이 죽음은 잘 봅시다. 이 죽음은 무엇이에요? 시니피앙의 개입 또는 시니피앙의 사슬의 개입, 오케이? 상징계의 도입, 그것 자체가 대상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은 시니피앙의 사슬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멍만 남았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구멍만 남아요. 근데 그 구멍을, 그 죽음의 주위를 시니피앙의 사슬이 메비우스 이티처럼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향락이다. 그러니까 향락은 죽음 욕동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은 이때 여기서 말하는 프로이트든 락강이든 여기서 말하는 죽음 욕동, 이 죽음은 육체의 현실적인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대상의 죽음이에요. 오케이? 대상의 죽음. 상징계로부터 영원히 추방 상실된 대상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대상이 기호 형식의 사슬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참여해요.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지 수도 없이 제가 했어요. 수도 없이. 우리 조금만 쉽시다. 아무래도 연속해서는 못하겠네. 우리 조금 쉽시다.